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새해 셋째 날인 오늘 미국 탑 뉴스는 미국이 3차 대전을 일으킬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쟁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적이고 이란의 영웅인 이란의 최고위직 장군을 암살했고 이란은 미국이 국제 테러를 저질렀다면서 보복 공격을 천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대통령의 군사명령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선제 공격이었다고 밝혔지만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고 이라크 주재 미국인에게는 모두 출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치인의 반응은 당파적이어서 공화당은 이번 암살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제 공격을 했다고 경고합니다. 팍스에서도 션 해니티는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터커 칼슨은 대통령에게 전쟁하라고 속삭이는 참모들을 물리치라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트윗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되기 위해 선거 직전에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는 트윗을 시리즈로 했었습니다. 당시 오바마는 이란 동맹국들과 비밀리에 핵협상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오일값은 이미 올랐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젊은이와 나이든 소비자 사이에 경제에 대한 확신에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반대 방향이라는 게 주목됩니다. 영웅 CEO에서 국제적 도망자가 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CEO는 일본의 사법 시스템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미국에서도 입국이 10년 금지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일본 사법계 레바논 카를로스 곤 주변에서 모두 악취가 나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뉴스는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한 장군, 미국으로 치자면요, 합참의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장군, 군사적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와 아주 가까우면서 말하자면 정보국장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하는 가셈 솔레이마니 엘리트군 혁명수비대 쿠르스군 사령관입니다. 미국이 암살했습니다. 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란 주변의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중동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또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이라크 국제공항 밖에서 드론으로 그를 암살했습니다. 그가 암살될 때 이라크 군인들도 숨졌고요. 물론 이란 그를 경호하던 사람들도 희생자가 있었을 겁니다. 미국으로선 이 사람 지금 6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 15년 동안 미국을 무척 괴롭혔습니다. 레바논에서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그리고 많은 미군이 사망을 했다면 실제로 이 거셈 솔레이마니의 계획에 의해서 그의 군사작전에 의해서 숨진 미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군사적 정치적인 파워를 이란과 주변국에서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란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웅인 겁니다. 영웅 이란에서 영웅 더군다나 이제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이라니안 아메리칸 저널리스트는 이 사람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해서 드론으로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실제로 암살당한 것을 미국의 부통령을 이란이 암살한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중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이란이 지금 중동 세계에서 패권을 주려고 하고 있고 이란이 패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된다는 같은 패권의 계획을 바로 이 군사 지도자가 세운 겁니다.
라이벌을 암살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동맹국은 그 뭉치게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암살을 한 겁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그 미국 군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이 어떤 그 다른 나라의 군사 전문가를 암살한 그런 케이스 가운데서 이 사람이 최고로 영향력도 있고 최고위직이다. 합참의장과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게 그 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공항 자체가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동 다른 지역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아침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떤 때는 팍스와 인터뷰를 하고 어떤 때는 그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은 뭐 CNN 방송, 팍스 할 것 없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딱 그 암살 지령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그를 암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뒷수습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하고 있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이란에 관한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군사 작전을 볼 때마다 항상 그 북한을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죠.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전후 지금까지도 오히려 지금보다는 그 당시에 선제 공격과 예방 공격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보다 이 경우에는 예방 공격, 프리벤티브 어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란이 그 미국인을 그 해를 끼치려고 미국인에게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주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이게 프리엠티브 공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계속 그런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같은 이란이 미국인에게 해를 준다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언제 어떠한 강도의 것이었느냐를 앵커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왜 그걸 계속 물어봤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중동과 이란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격하고 암살하고 할 때는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밸런스가 좀 맞아야지 되죠. 저쪽에서 이 정도 아주 작게 공격을 했는데 이쪽에서 아주 크게 공격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그 상대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때는 전쟁 나라하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계속 이란이 뭔가 미국에 해를 줄 만한 플랜을 세웠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그 암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얘기가. John, I can't talk too much about the nature of the threats, but the American 그 위협에 대한 그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to 하죠. remove Qasem Soleimani from the battlefield saved American lives. There's no doubt about that. He was actively plotting in the region to take actions, a big action as he described it, that would have put dozens, if not 빅 액션이라고 하고 미국 내부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지역에서라고 말하죠. intelligence-based assessment that drove our decision-making process. The American people also know the history of Qasem Soleimani. Hundreds of American lives on his hands. 미국의 수많은 생명이 그의 손에 의해서 숨졌다는 것도 미국 사람들은 알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암살 명령을 잘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란과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공이 이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란의 그 보복 공격을 하긴 하겠죠. 어떤 형태로든 먼저 봐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앵커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해외에서의 공격인가, 미국에서의 공격 그 계획이라는 것인가라고 물어봐도 여전히 그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만 그 방어할 뿐이었습니다. Target overseas? I'm not going to say anything more about the nature of the attack, but know that this was not just in Iraq, it was throughout the region. It was using these proxy forces that he has manipulated for so long to bring so much destruction
네,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암살한 그 솔레이마니가 지역에서 지역을 조종하기도 했고 영향력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기는 미국인 납치 계획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직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확인해 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미국의 매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균형 이런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가 지난 15년 동안 미국의 골칫거리인 위협이었다면은 그러면 지난 15년과 어제 그를 암살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뚜렷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뭐 국가 비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뭐 완전히 그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공격 자체가 미국 내부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보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뉴욕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9.12 사태가 일어났었던 곳이고 하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여러 가지 그 공격에 다 대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외부에서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군사령관을 암살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정치인들의 의견 일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마치 그 오사마 빈 라덴을 그 살해했을 때 그때처럼 좋아하고 대통령이 권한 안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그 같은 암살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한 안에서. 그러나 다만 정말로 지금 그 저널리스트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극박한 위협이었는가? 그 극박한 위협이 확실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보복 때문에 그리고 그 보복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너무나 위험한 도발이다. 그런데 이 위험한 도발이 어찌 보면은 2003년도 이라크 침공 때보다도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라는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9명이 전부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또 그 척 슈머 그 민주당의 원내 대표에게도 사전에 전혀 이 같은 언질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너무나 위험하다. 그를 죽임으로써 암살함으로써 미국 군인들과 외교관과 미국 일반인들이 납치당한다던가 살해당한다던가 이란의 그 소나기 그 위협으로부터 더 위험해지게 됐다.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의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나는 얘기 들었는데 이번 주 초에 내가 그 대통령 아직도 별장에 있잖아요. 플로리다주에 가서 대통령 만났을 때 대통령이 얘기해 주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은 전부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외교 관계를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이 의견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버렸군.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미국을 주요 중동의 분쟁의 한가운데로 그냥 끌고 들어갔네. 또 다른 전쟁을 피해야지 된다. 엘리자베스 워렌도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암살된 그 인물은 정말로 사악한 그런 그 살인자임에 분명하지만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버니 샌더스는 트럼프의 위험한 행위가 우리를 중동에서 재난 그 전쟁 쪽으로 이끈다. 저는 군 출신인 피트 브리저즈의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신중하게 그 대응을 하려고 그런지 아직까지는 특별한 얘기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뭐 그 사이에 그 주식시장 분위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지만 그 오일값 올라갔고 주식값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시리즈 트윗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왜 지금 그 이란을 이렇게 화나게 하는가? 정말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 패트릭 뷰캐니언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려면 이란, 아프가니스탄, 북한과의 전쟁을 피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의 상태로는 그 뷰캐니언 얘기와 반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해년과 다른 판단을 하는지 모르죠. 재선을 하려면 이란과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하는 게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고 이 점에 대해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팍스의 션 해니티의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입장으로는 좀 전에 나온 트윗으로는 그는 진즉에 죽었어야지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는 성조기 하나를 딱 올렸고요. 그리고 그보다 몇 년 전에는 오바마가 제가 확인한 트윗만도 4개입니다. 오바마가 재선되기 위해서 이란과 전쟁을 치를 거야. 내 말이 맞아. 내 예측이 맞아. 맞다니까? 그것도 선거에 임박해서 할 거야. 나의 예측대로 이란과의 전쟁,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내가 언제나 말했잖아. 트윗이 지금 다 그대로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바마는 비밀리에 중국과 러시아와 독일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이란과 핵협상을 했죠. 비밀리에. 존 켈리 당시의 국무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깨버리고 지금 전쟁으로 가자는 건지 그건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트윗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전쟁으로 가서 재선된다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폼페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탁 올려놓은 다음에 협상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 같은 협상을 이란 쪽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순히. 잠시 뒤에 미국에서는요, 그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오래전부터 그 팍스 행정부라고 팍스 캐비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팍스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개인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이건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지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건 저렇게가 하면서 심지어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텐데 한반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잠깐 만나는 동안 판문점까지 동행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터커 칼슨은 이번 이 공격에 대해서는 암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밖에 미국의 많은 뉴스들이 싹 가려졌습니다. 시간 닿는 대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저는 그 텔레비전을 션 해니티가 6시 때 하고 그리고 터커 칼슨이 5시 바로 직전에 하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런데 션 해니티 시간에 터커 칼슨 시간에도 많은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그 이란의 정말 그 최고 사령관의 암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션 해니티는 대단한 승리고 대통령의 완전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벵가지에서 일어난 것과 다르지 않느냐. 이번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미국이 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미리 있을 것에 또 다 준비를 한다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벵가지에서 영사관도 불도 타고 누가 숨진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미리 누군가가 다치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아서 막는다. 천하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리버 노스도 나왔고요. 어제 칼로브도 출연을 했고 아리 프라이셔 전 백악관 그 대변인도 나와서 전부 션 해니티와 마찬가지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그 터커 칼슨 시간에 워싱턴 관계자들을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게 아니라 누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의 그 장군을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했는가.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신들의 미국인들의 목숨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당신들의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무모하고 무능한 인간들이야. 대통령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란과 전쟁에 가까이 가야지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팍스의 그 진행자들이 개인적으로도 방송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이 같은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커 칼슨은 원래도 그랬어요. 션 해니티가 방송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이란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다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터커 칼슨이 좀 안 그렇고
오늘 아침 Fox and Friends를 보니까 대통령이 또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Fox and Friends도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그 입장, 굉장히 아무튼 이상하게 이란에 대해서는 그 터커 칼슨이 조금 덜 호전적입니다. 해서 글쎄요, 어쩌면 그 터커 칼슨이 좀 할러데이 때 다른 진행자들보다 길게 쉬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덜 미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정말 그 중대한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라크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돈이 전쟁 그곳으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질질 끌려다녔습니까? 물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명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희생과 아쉬움과 이런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요. 돈으로 연결되는 그 코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북한 이슈가 쏙 들어갔거든요. 그나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비슷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쯤이면 또 분석하고 또 분석이 나와야지 되는데 툭 멀어져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야 원래부터 이렇게 전략적인 인내라고 하고, 또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와 박근혜 대통령 이게 좀 잘 맞지 않고 해서 그랬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에 본인 탄핵 이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중동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국무장관이 거기 가서 오일 경기장에서 모도 보고 매스 게임도 보고 등등 했어도 maybe 빌 클린턴이 직접 간다던가 더한 그 어떠한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기회를 중동 문제 때문에 또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그냥 못하고 말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북한에서 이라크로 완전히 포커스가 돌아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다른 그 포커스가 국제적인 것으로 향해서 이렇게 뒤집힐 때 북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란이 의회에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 같은 암살 내지는 에어스트라이크 공습에 대해서 드론도 공습이니까요. 어떤 보복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셔널이라는 그 잡지, 특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보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잘 알죠. 조이스 카람,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을 그쪽에 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라든가 또 걸프 그 해역에서의 워러에서의 미군 함대라든가 탱크라든가 또 이라크에서의 미군 기지 아니면 오일 컴퍼니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 아니면 이스라엘, 또 레바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또 아니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이런 유럽에 있는 그런 등등의 그 여러 가지의 그 공격 타겟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리다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시리아도 미국의 이번 그 이란 그 장군 암살에 대해서 기만적인 미국의 범죄 침략이다. 지역이 위험해질 것을 경고를 했고요. 이라크의 총리, 지금 나가는 총리죠. 이라크 군인들도 숨졌기 때문에 이건 이라크에 대한 침략이기도 하다.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란이 지지하는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면서 왜 이라크 땅에서 공격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계속 이란 군을 훈련시킨다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 나가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또 그 이란의 경우는 국영 TV에서
트럼프의 이번 암살 명령은 3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아니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계산착오이다. 역시 3차 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국제 테러 저질렀다고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숨진 이 그 사령관에 대해서 거셈 솔레이마니에 대해서 3일장입니다. 이란에서는 순교자가 되는 거죠. 대단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순교자를 이렇게 했다니 하는 그런 지금 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모든 뉴스가 다 이 뉴스에 가려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뉴스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치 매코넬이 좀 전에 연설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란의 장군을 암살하고 이란과 대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원에서 이제 탄핵 재판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탄핵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화 통화하고 하면서 군사 지원하는 것 중단해라 하는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 지금 그 같은 서류가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홀드에 돈 주지마 한 이런 뉴스 가려지고 있고요. 또 전에 팍스 뉴스의 리포터였고, 또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KKLA에서 일하고 있던데요. 제가 이름은 잊었어요. 코트니 프라이엘인가 뭐 아무튼 그렇거든요. 이 여성이 새로운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팍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네가 팍스에서 가장 핫해. 너 있잖아. 언젠가 내 사무실에 와야지 돼. 우리 키스해야지 돼.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지금은 시일이 조금 지나서 본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당신도 나도 결혼한 사람이잖아. 우리 유부남 유부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무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뉴스들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미국은 모든 것이 이란 뉴스로 다 가려졌고요. 그래서 이 여성이 Donald 하면서 I believe we are both married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하면서 아주 quickly ended the call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모든 여성들의 주장을 본인은 믿을 수 있다는 뉴스를 다 가려졌어요, 지금.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매체에서 틀렸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정정을 했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4분기에 거둔 그런 선거 기금이 약 17억 달러라고 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 측에서 21억 달러, 몇천 달, 21억 뭐 얼마 뒤에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이제 에이미 크로바샤 같은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많이 모았어요. 3, 4분기보다. 지금 뭐 1,140만 달러인가 그 정도 모았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하이돼 있는 거죠. 조 바이든이 어제는 안 나왔는데 2억 3천만 달러 받았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2,100만 달러 약 1,700만 달러라고 했는데 2,300만 달러 정도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4,6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모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손에 캐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점은 뭐 아이오와 코커스 끝나고 나서 이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가 초기에 치러지는데 뉴햄프셔보다는 아이오와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것도 깰 수도 있지만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 두 군데서 다 지고도 그때 빌 클린턴이 지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탁 일어나지 않았던가요? 그랬는데 그러는 후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신호탄으로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돈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경제 뉴스에도 조금 경제 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시 뒤에 지금 뭐 증권 시장 분위기를 포함을 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원에서는 소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Do we expect? Which are most likely? Do we have plans
to counter all of the possible responses. Iran has many dangerous surrogates in the region and a whole range of possible responses. 지금 척 슈머는 과연 이 같은 공습, 에어스트라이크를 뭐 암살이라고도 하고 공습이라고도 하고 그 용어 정의는 잠시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미국 정부는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모든 그런 보복을 해왔을 때 대응 방안이 과연 있는가? 이란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보복 같은 것을 하면은 한다는 그런 국가가 아닐 것인가? To an already dangerous and difficult situation. 이미 위험하고 어려운 시츄에이션을 더 위험하고 더 어렵게 했다. Engagement in the Middle East is acute and immediate. This action may well have brought our nation closer to another endless war. Exactly the kind of endless war the president promised he would not drag us into.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었던 끝없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이 액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을 했죠. 암살이라고도 안 하고 공습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번 액션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었던 다시 끝없는 전쟁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런 가능성을 높인 액션이다. Only twice before in American history, serving as a court of impeachment in a tri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지금 이제 공습 내지 암살에 대해서는 끝났고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미처 못 드렸어요. 이게 공습이냐 암살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는 지금 쭉 보니까 암살이라는 말을 좀 피하고 있네요.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 암살이라고 쓰는 의원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매체에서는 암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방식 자체가 형태가 암살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암살이라고 할 때는 뭔가 저스티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unjustified 된 그런 이게 정의가 아니다. 암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미국 자체가 대통령이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공인하고 싶지 않으니까 암살이라는 그런 표현은 피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정학적인 이런 폭풍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정학적인 폭풍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죠.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시차별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일값은 장 열리기 전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장이 열리고 나서도 올라가서 보통 이제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브렌트 원유가 지금 68달러인가요? 68.76센트, 68달러 76센트 배럴당 그렇게 돼 있고요. 아마 지금 조금 변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어떠한 형태의 공격이라도 하고 난다면 그럼 더 오르겠죠. 이게 물론 오일 탱크를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오일 탱크를 당장 공격할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란의 다음 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가능성을 50%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바레인이라든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한다면 그러면 또 오일값이 많이 흔들릴 것 같기도 하고요.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중간값을 중간 정도의 공격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공격이 금방 끝난다고도 보지 않는 겁니다. 이란도 지금 경제 어렵죠.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어떠한 행위를 해주든지 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오늘 그 경제 뉴스 나오는 것 보니까 세계의 그 제조업이 약간 리바운드 한다고 하다가 그 리바운드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제조업 리바운드 이런 것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의 경우는 특히 이태리와 네덜란드가 조금 그 나빴고요. 그 PMI 그 제조업 그 지수가 43 정도, 43점 몇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아직은 침체잖아요. 50이 안 되니까. 미국은 50 넘는 것 같고 50 몇이든가요, 미국은? 미국은 50.1이네요. 아주 겨우 50.1. 그래서 아직까지 알람은 아니지만 투자가들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20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는 경제와 연관해서는 미국에서 항상 그 경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제너레이션 갭이 있죠. 제너레이션 갭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제너레이션 갭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보다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잖아요. 늘 전에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물어보면은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버지 때보다 당신이 잘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젊은이들 내가 잘 살지 뭐 그런 생각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확신 지수 뭐 이렇게 봐야지 될까요? 나이 든 소비자와 젊은 소비자 11월 달 그런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젊은 소비자 하면은 35세 미만, 나이 든 소비자 하면은 55세 이상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 스코어 같은 게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그런 분들보다도 더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 한 10년 사이에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올라서 대학교 나오자마자 너무 빚이 많으니까 그 빚 걱정하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 주택값이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렌트비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그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쌀 때 집을 사두셨다가 30년 모기지 다 갚고 오히려 거기서 이제 에퀴리가 있고 하니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좀 경제적인 확신 그런 것에 있어서 젊은 사람보다 높다 해서 오히려 그 갭이 더 넓어지고 있다. 뭐 높이로 따지자면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 굉장히 그 바뀐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역시 임피치먼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가 들어볼까요? 잠시. 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죠. Released yesterday was from Michael Duffy, one of the witnesses we've requested, to the Pentagon controller, and it read, quote, clear direction from POTUS, the president, to continue the hold. Clear direction from the president to continue the hold. 네, 이 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이란의 에어스트라이크에서 이 탄핵 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분명한 서류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clear direction by president 그 군사 지원금을 계속 홀드하라는 대통령이 분명하게 직접 지시를 했다. 이게 이제 탄핵과 여기부터 내부 고발자가 이제 고발을 해서 탄핵 문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반인들은 쉽게 멀리서 있을 수도 있는 전쟁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이란 그 군대장 암살 내지는 공습 이런 것에 더 많이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국제적인 도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제적인 도망자가 나는 그 정의로부터 도망한 것이 아니라 부정의로부터 도망을 한 것이다. 일본의 사법 시스템이 부정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he said, she said죠. 정말
세계적인 도망자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영웅이었던 CEO가 세계적인 도망자가 됐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하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레고리안 밴드의 그 큰 악기 속에 숨어서 들어갔다. 이 사람이 5피트 6인치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키가. 그렇다 하더라도 작다 하더라도 악기 케이스에 들어가기는 아무튼 그런데 그런 형태로 탈출을 했다 하고 아이디어 자체가 와이프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와이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봐야지 되는데 일본 그 사법 시스템이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닛산을 정말 파산지경의 닛산을 쭉 이끌고 르노와 이렇게 합병을 하고 왜냐하면 태어나긴 브라질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레바논에서 살아서 브라질, 레바논, 프랑스의 시민권이 다 있고 파리에서는 대학교 공부도 했었고요. 레바논에서 뭐 주로 자랐고 레바논이 사실은 뉴저지만큼밖에 크기가 안 되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일본이 뭔가를 정치적으로 자신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 다른 미국인 CEO도 한 사람 지금 재판 중인가요? 재판 기다리고 있던가요? 그렇고 일본인 이사들은 아무런 그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일본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증언이라든가 자백에 의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구적인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도망자의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스토리와는 좀 그 거리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순교자라면서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미국의 증권 당국도 그가 그 동료와 1억 4천만 달러 보상도 숨기고 뭐 문서도 조작하고 틀린 정보를 제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 10년 동안 입국 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스템도 자백을 위주로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 고쳐야지 되겠고 기타 등등 닛산도 뭔가 뭐 새로운 회사와 합병을 한다던가 뭔 일을 해야죠. 그런데 레바논도 이 사람을 어떤 형태로 봐줬는가 프랑스도 어떤 형태로 뭐 프랑스 여권을 갖고 레바논에서 레바논 신분증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 앞으로 나와야지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시간은 없고 그리고 또 뭐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측에서 깨끗한 깨끗한 향기가 나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돈 있으니까 악단을 고용을 하고 사설 무슨 경비업체 같은 곳에서 다 또 이 사람을 예를 들어 어떤 경로로 했던 수송해주고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